안녕하세요, 달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어요. 잘 지내셨죠? 오늘 영상 주제는 언제 잘까? 썸 탈 때 스킨십 어디까지 해야 할까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이런 고민을 특히 여성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기준점들을 잡아야 하는지 감을 잡기가 좀 힘들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4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동양인들하고 서양인들하고 좀 잠자리에 대한 생각이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죠. 이 그림을 먼저 좀 보시겠어요? 남녀의 성심리가 굉장히 재미있게 드러나 있어요. 그 중세시대의 서양의 그 풍속화가 우리나라로 치면 김홍도 같은 재미난 그림을 그리기로 유명한 호가스의 그림인데요. 첫 번째가 관계 전, 두 번째가 관계 후 그림입니다. 부부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우리 모습하고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특히나 동양에서는 남녀의 온도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잠자리 전에 사진을 보면 남자는 애를 태우고 여자는 좀 밀쳐내고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남자가 상당히 완력을 쓰고 있죠. 바지는 부풀어 있고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밀어붙였는지 막 화장대가 쓰러지고 있고 강아지는 불안해서 막 짖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인 것 같아요. 여자는 어떤 것을 두려워할까요? 지금 거절하면 이 남자의 사랑을 놓칠까 두렵고, 아니면 지금 받아주면 이 남자 마음이 변하면 어쩌지? 만약에 부적절한 관계라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떡하지? 이런 순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에 머릿속에 뒤죽박죽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관계 후의 모습을 보면 그 두 사람의 바디랭귀지가 서로 완전히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볼일 다 본 표정이고 눈은 초점도 없고 영혼도 없는 그런 눈빛입니다. 반대로 여자는 남자에게 애정과 집착이 생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자가 뭔가를 빼앗기지 않았나 하는 느낌? 그리고 그게 아니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이 사람이 원한 게 내 몸만 아니길. 그런데 벌써 좀 사랑은 아니었던 듯 여자를 신경 쓰지 않는 멀끔한 표정이죠. 여자는 이 남자의 잠자리를 후회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언제라도 후회하지 않는 잠자리는 그럼 어떤 것일까요? 4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충분한 동의입니다. 동양인들은 애정을 바탕으로 육체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보수적일수록 선명하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이러니하죠. 보수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남자는 스킨십이 시작되면 끝까지 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둘만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스킨십이 시작되었다면 이미 여자도 원한다고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나 여행지나 호텔 같은 경우 단 둘이 있을 때 이 상황을 허용했다는 자체로 성적 동의를 얻었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이거는 특별히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변에서 그렇게 학습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지점에서 남녀의 의사가 잘못 전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도 키스 정도 처음에 생각했는데 조금 더 진한 스킨십을 즐겼다. 그렇다 하더라도 잠자리까지 간다는 것은 여기서 아주 조금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확 거절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남자가 느끼기에 내숭을 떤다거나 좋은데 싫다고 한다거나 이렇게 넘겨짚으면 완전히 소통이 잘못된 것이죠. 여자도 스킨십을 좋아하고 즐겼다. 그것은 아마 진실일 겁니다. 그런데 남자랑은 다르게 끝까지 가는 거는 싫을 수도 있죠. 부담이 크니까 그래요. 그거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못 참으면 임신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 순간에 남자라도 순간적으로 발로 걷어차버릴지도 모르죠. 이렇게 두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있고 오해를 낳을 수 있으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지난번에 거절할 때 다음번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되었을 때 그때 또 거절하면 완전히 의리가 없는 거다. 이건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 그렇게 서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 김치찌개 먹자 이렇게 했는데 만났는데 그때는 다음번에 김치찌개를 먹으려 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 먹기 싫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잠자리에 대한 동의는 그냥 꼭 지켜야 하는 약속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거지만 잠자리는 정말 지금 이 순간의 확신과 동의를 꼭 얻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입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과 자든 100일을 만난 사람과 자든 잠자리 하기 전에 꼭 나눠야 하는 대화가 있어요. 누가 위로 가나요? 이거 아니고요. 피임은 어떻게 할까? 피임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리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특한 잠자리 취향이 있다면 미리 얘기해서 옷 벗고 도망가는 일이 없게 해야 되겠죠? 나는 안 씻고 하는 걸 좋아해. 나는 안 씻은 사람이랑은 못해. 이런 중요한 부분은 대화할 수 있어야 하죠.
어떤 색식기에 관련한 질병이 있다면 그것도 반드시 공유해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잠자리 하고 나면 문자 서비스가 가게 할 수 있다고 해요. 잠자리 할 때 성적인 질병을 밝히지 않고서 했을 때 문자로 당신은 오늘 헤르페스 감염자와 잠자리를 하였으니 병원에서 진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간대요.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로 성교육 쪽으로 좀 갈 길이 정말 먼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두 사람의 서로의 잠자리의 의미를 규정해 보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정의하는 잠자리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상처받을 수 있죠. 잠자리란 나에게 있어서 사랑을 주고받는 느낌이야.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에게 있어서 잠자리는 나의 능력을 확인하는 즐거움이야.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잠자리에 대해서 정의하는 바가 다르다면 이거는 자고 나서 감정적인 갭으로 느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사랑받는 느낌이 좋다면 쾌락에만 집중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상대방과 그 전 단계의 스킨십을 하면 관계할 때 분위기가 어떨지 조금 예측해 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스킨십을 하는 사람인지 감을 조금 잡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번에 쫙 가지 마시고 그 전에 약간의 단계를 밟고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좀 천천히 보시는 게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면은 나는 속궁합이 잘 맞아야지 사귈 수가 있어. 이렇다면 앞에서 얘기한 1번, 2번을 거쳐서 잠자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상대방은 또 뭐 사랑이라거나 사귄다고 오해하게 된다면 또 상처를 또 주는 입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좀 담백하게 진솔하게 정의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잘 맞아서 사귀게 된다면 그때 아주 솔직하게 대화한 점들이 믿음이 가서 좋았다. 아마 이런 피드백을 분명히 받게 될 거예요. 네 번째, 나에게 충분히 건강하고 즐거운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선택이죠. 그래서 감정적인 책임도 내가 지는 것이에요. 호가스의 그림처럼 남자의 본심이 내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었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죠. 빨리 알아서 다행이고 즐겼다면 더 다행이고 별로였으면 안 보면 되고 잠자리로 너무 많은 것을 잃는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또 심리적으로 좀 안 좋은 이유로 잠자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폭력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끔 자기 몸이 더럽다고 생각해서 더 더럽히려고 물란하게 잠자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더럽다고 생각하고 자기 처벌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심리치료를 받고 트로마 치료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청소년들도 아주 많은 케이스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순간에 쾌감을 느꼈다. 그 사실에 너무 혼란이 오고 너무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분들은 나를 망가뜨리는 잠자리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잠자리를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훼손받지 않는 방식으로 즐겨야 해요. 이거 외에 육체관계 중독도 있고 또 항상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항상 잠자리를 그런 패턴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존감이 낮다거나 나르시시스트를 사귀고 있다거나 이런 것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잠자리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거예요. 썸 탈 때 스킨십이나 언제 잘까를 물어보면 사귀기 전에 하면 안 된다. 100일 전에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조언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자기만의 시간적인 기준점을 이렇게 잡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청소년이라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정하는 방식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와 잠자리를 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최소한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최소한의 좀 정보는 있는 사람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야지 앞에서 말씀드린 충분하고 진솔한 대화를 한 다음에 잠자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상황적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스킨십을 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잠자리를 그냥 마구 즐기는 것이 그렇게 힙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동서양의 문화가 많이 섞이다 보니까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성적인 보수성을 너무 가지고 있으면 유교 거리라느니 유교 보이라느니 이렇게 비난 아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좀 못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하지만 잠자리를 또 막 즐기는 게 또 그렇게 힙하고 쿨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특성이고 취향이고 가치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준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가장 나다운 잠자리의 기준을 딱 세워서 행복하게 애로애로한 날들을 보내시기 바래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달링. 감사합니다.